자동차 용품 전문 쇼핑몰 오토모드. 안녕하십니까, 카인톡TV의 유준입니다. 신나입니다. 예, 오늘 찍을 차량은 2020년식 렉스턴 스포츠 차량이고요. 4륜구동의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저희가 이 차량 외부 내부 직접 운전까지 할 예정이니까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는 카인톡TV 채널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예, 이 차량 외부를 좀 살펴보면 차가 진짜 약간 탱크 같아요. 무슨 공룡 같은 차가 오는 줄 알았어. 워낙에 크고 웅장하고, 그 다음에 빵빵하고, 옛날 우리가 코란도 스포츠랑 비교를 해봐도 외부 자체가 완전히 이제 잽이 안 돼. 진짜로 그냥 거짓말 좀 못해봐요. 진짜 탱크 같은 느낌으로 진짜 컸어. 모든 차를 다 밀어버릴 듯한 그런 포스의 디자인이고, 사실 이 차의 그 기본 모델은 G4 렉스턴이다 보니까 전면 자체도 렉스턴하고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근데 조금 이제 달라진 거는 그릴에 이제 그 크롬으로 가로바를 좀 넣었다는 거, 요런 부분만 좀 차이가 있고, 전면 모습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에는 이게 G4 렉스턴인지 렉스턴 스포츠인지 짝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거의 비슷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느낌 자체는 상당히 크고 웅장하다라는 그런 느낌이고, 사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측면이 어떻게 보면은 또 가장 큰 하이라이트인데, 측면을 보게 되면 차가 일단 길어요. 맞아요. 5m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C필러 뒤쪽으로 다른 게 짐칸이 있죠. 아무래도 스포츠다 보니까 픽업 트럭, 국내 유일한 픽업 트럭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서 쌍용에서 어떻게 보면 효자 상품이기도 했던 차인데, 그래서 옆모습에는 일반 SUV랑은 다르게 짐칸이 좀 크게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휠이 지금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급에는 내 생각에는 딱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20인치 휠을 끼는 차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휠이 좀 커버리면 승차감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좀 손해를 보고 연비 부분에서 좀 손해를 볼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18인치 정도면은 딱 적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휠 사이즈 자체는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후면을 오게 되면 사실 후면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밋밋하고 이제 좀 디자인적으로는 좀 가장 좀 별로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픽업 트럭의 특성상 후면 디자인을 뭐 화려하게 꾸밀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가는 부분이고, 이제 그 G4 렉스턴하고 다른 거는 이제 리어 램프 자체를 얘는 세로형으로 배치를 해서 이제 그 트렁크 문을 열고 닫기에 좀 넓게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효율성을 높인 부분이 좀 특징이지 않을까 싶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렉스턴도 마찬가지지만 배기구가 없다. 배기구를 아예 숨겨서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깔끔한 모습을 좀 그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후면 디자인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짐 싣는 위쪽이 뚫려 있는데, 이 차는 옵션으로 그렇죠. 덮개까지도 이제 다 일체형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디자인적으로는 더 나을 것 같고, 근데 활용도 면에서는 높이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땠어? 전체적으로 이 차? 제가 렉스턴에 대해서 약간의 그 겁을 먹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렉스턴을 정말 옛날 거부터 막 2002년식, 2008년식 막 리뷰 되게 많이 하면서 쌍용 직원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들으며 렉스턴 동호회 회원들이 그렇게 저 영상을 많이 본다는. 그래서 이번에도 렉스턴을 그래서 렉스턴이요? 그랬는데 20년식이라니까 첫 20년식 차고 그래도 아무리 렉스턴이라도 거친 그 야생마 느낌이라도 조금 색깔 좀 다르려나 하고 봤는데, 지금까지 렉스턴이 약간 사막에서 뒹굴다가 그대로 전달되어 오는 그 남성 수컷의 냄새가 확 느껴지는 차였다면, 이번 차는 딱 봤는데 크고 웅장하고 둔탁하긴 한데 세련됨이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남자 같아.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양복 입은 그런 야생마 느낌? 그러니까 약간 좀 더 다듬어지고 약간의 그런 우아함도 약간 있는? 그래서 저는 겉으로 보서도 깜짝 놀랐어. 렉스턴에서 이런 느낌 뿜을 수가 있구나.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픽업 트럭이 미국이나 이런 데는 되게 그렇죠, 상용화되어 그렇죠. 있고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데, 사실 픽업 트럭 자체가 되게 엄청 크고 웅장해. 그렇죠. 약간 각진 듯한 디자인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근데 기존에 이제 이 렉스턴 스포츠가 나오기 전에 뭐 이제 무쏘 스포츠가 있었고, 액티언 스포츠가 있었고, 코란도 스포츠가 있었는데, 사실 그 세 개의 스포츠라고 해서 픽업 트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얄쌍함이 그렇죠, 그렇죠, 있지 맞아요. 없지 않아 있었고, 어떻게 보면 픽업 트럭의
우리가 알고 있던 해외의 그런 픽업 트럭과 디자인을 비교했을 때에도 약간은 조금 뭔가 좀 꿀리는 듯한, 좀 연약한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이제 픽업 트럭의 모습으로 크기도 커지고 웅장해지고, 이제는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을 정도의, 그만큼의 이제 디자인을 잘 다듬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라믹까지, 더해서 디자인적으로는 확실히 좀 완성도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외부 이 정도만 보고 내부 들어와 볼게요. 내부를 들어오면 또 우리가 또 깜짝 놀랐죠. 야, 이 코란도 스포츠 저희가 시승도 해봤는데, 코란도 스포츠 때랑 지금 렉선 스포츠 때를 비교하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나요. 정말 너무 놀랐어요, 들어와서. 그때는 약간은 그래도 좀, 픽업 트럭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때 리뷰할 때도,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해하자라고 넘어갔는데, 맞아. 지금 이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포 렉스턴하고 내부가 고급감이 너무 좋아졌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내부를 딱 봤을 때는 이게 일반 SUV인지 그냥 픽업 트럭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정말로 좀 황골탈퇴한 그런 디자인이라서 상당히 놀랐고, 중간중간 크롬과 그다음에 블랙 하이그로시 그다음에 카본 무늬 여러 가지들을 씀으로써 또 가죽도 곳곳에 잘 썼고 해서 정말 고급감을 상당히 높였다라는 게 좀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 시트가 가죽 질감이 좋아. 너무 좋아졌어. 깜짝 놀랐어. 이게 너무 좋아져가지고, 야, 이게 무슨 픽업 트럭이야 라고 할 정도로 진짜 내부는 너무나도 멋있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어 노브 자체도 이 렉스턴 마크가 딱 하니 들어가 있는 게, 이 진짜 렉스턴이 또 역사가 깊잖아. 얘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멋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들을 좀 많이 넣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자신 있다라는 거를 약간 은연중에 어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쌍용이 좀 노하우도 많이 축적을 했고, 그 다음에 렉스턴 스포츠 자체가 지금은 이제 그 쉐보레 콜로라도가 나와서 더 이상의 이제 국내 유일의 픽업 트럭이 아니긴 했지만, 어찌됐건 이 픽업 트럭이라는 시장 자체를 얘가 계속 강자로서 유일하게 판매로서 효자 상품으로서 톡톡히 잘 해왔고, 지금도 내가 오기 전에 기사를 봤더니 10만 대를 돌파했다 그러더라고, 판매가. 그래서 그만큼 쌍용한테는 정말 효자 상품이다 보니까 많이 공을 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볍게 좀 옵션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아쉽게도 통풍 시트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량의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게 있는데, 2륜, 4륜, 그 다음에 4륜 로우 기어 해가지고 좀 그 지형이나 내가 원하는 그런 식으로 좀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게끔 그런 버튼들이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SUV답게 또 수납 공간들 자체도 참 넉넉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해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윈도우는 이제 운전석만 또 프로토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트도 운전석만 이제 자동으로 되어 있고, 조수석은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근데 사실 이 차에 이 옵션이 이만큼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호화스럽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국내 유일의 픽업 트럭이었어요. 그럼 일단 포커스가 뒤에 있었거든요. 픽업 트럭. 픽업 트럭을 이제 흉내냈던 어렸을 때의 느낌. 근데 이제 픽업 트럭으로는 이제 노하우도 많이 생기고 이제 자신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내부의 앞좌석계까지 이제 자기들의 그 느낌을 다 올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못 따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소비자의 그 말에 귀를 많이 기울인 게, 소비자들이 사실 우리가 픽업 트럭이라고 해서 꼭 무조건 일적으로 트럭 대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 요즘에는 진짜 레저 대신으로 해서 캠핑용으로도 많이 쓰고, 뭐 자전거, 오토바이, 뭐 기타 등등의 정말 레저로서의 오히려 활용도가 훨씬 더 높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내부 자체도 그냥 투박하게 갈 게 아니고 조금 더 세련 있게 정말 일반 데일리카로서도 쓸 수 있게끔 옵션도 좀 넣어주고 고급감도 넣어주고 해서 만족도를 좀 소비자한테 주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각적으로도 만족도가 상당히 좀 좋아졌고, 하여튼 멋있어졌다. 근데 진짜 원래 렉스턴 하면은 50대 그 아버님들의 차를 갖고 왔다라는 거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막 해양 스포츠, 여름에는 또 수상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 뭐 서핑, 보드 많이 하시고, 겨울엔 또 이제 동계 스포츠 즐겨지잖아요. 그렇게 스포츠족들, 젊으신 분들이 이걸 끌고 다녀도 진짜 딱 많은 자기 차를 끌고 왔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는 세컨카로도 많이 끌고, 사람들이 이제 렉스턴 차량에
그 캠핑용 카라반 있잖아. 그런 것들도 많이 연결해가지고서는 또 끌고, 그러니까 이제는 데일리카로도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세컨카로서도 상당한 또 맞아요. 이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 차 같은 경우 우리가 이따 스펙도 알아볼 때도 얘기하겠지만 차 자체가 2,400만 원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시작가 자체가 낮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세컨카로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있고 가성비로서도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구매했던 사람들이 또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찌됐건 내부 자체는 상당히 좋아졌다. 예, 그러면 2열 공간을 이제 한번 볼게요. 2열 공간을 보면 일단은 남이야 앉았을 때 어땠어? 근데 2열은 확실히 그래 이게 리서턴이었지 막 이런 느낌. 이게 스포츠였지? 2열에는 솔직히 1열도 살려야 되고 픽업트럭도 살려야 되는데 2열은 솔직히 욕심내기는 너무 구조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근데 2열 공간이 예전 우리 코란도 스포츠하고 대비했을 때 일단은 길이 자체가 더 커졌어. 그쵸. 그리고 얘가 폭도 좀 더 넓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열 공간에 대한 쾌적성이나 이런 거는 더 좋아진 좋았죠. 거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레그룸을 지금 내가 183인 내가 운전석에 맞췄을 때 너 뒤에 앉았을 때에도 레그룸은 괜찮았고 레그룸도 좋았고 헤드 공간이 그치? 진짜 정말 많이 남았어요. 헤드룸도 많이 남았고 그래서 2열 공간에 대한 쾌적성이 좀 더 좋아졌는데 지금 여기가 이거에 코란도 스포츠 그 픽업 트럭이다 그 렉스턴 스포츠가 픽업 트럭이다 느낀 게 뭐냐면 각도 조절이 안 된다는 게 뒤에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서 있어서 사실 이거를 장거리 여행의 뒷자리에 그렇죠. 오래 탔을 때는 조금 더 피곤하고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2열 공간에 너무 많은 거를 바라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이렇게 좀 쾌적함이 좀 늘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칭찬할 만하고 장족의 발전이에요. 그 다음에 에어벤트도 생겼고 그 다음에 예전엔 팔걸이도 없었어. 근데 지금 이제 팔걸이도 생기고 컵홀더 2개도 넣어줬잖아. 그리고 옵션에 따라서는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2열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좀 더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은 좀 칭찬할 만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트렁크 부분인데 사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1011리터로 해서 일단은 1000리터가 넘어.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폴딩을 해야 뭐 1400리터 1200리터 막 얘기를 하는데 얘는 픽업 트럭답게 기본 자체가 1000리터가 넘을 만큼 정말로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캠핑족들을 위해서 이 트렁크에도 12V랑 120W의 그 잭을 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을 해줘서 확실히 활용도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좋게 해놨고 그 다음에 내부 자체를 올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 써도 되게끔 그렇죠. 오염에 좀 할 수 있게 그리고 좀 닦기도 좋고 청소하기도 좋고 이렇게 해놓은 거 자체가 상당히 좀 역시나 이제 얘네도 쌍용도 데이터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완성도가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반적으로 좀 외부나 내부에서 좀 잘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이 차 같은 경우 워낙 또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발판이 있잖아. 그래서 발판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좋아요. 뭐 아이들이나 여성 운전자들이 뭐 타고 내릴 때에도 상당히 좀 기능적으로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어. 근데 한 가지 내가 조금 좀 아쉬웠던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문을 열면은 그 뒤쪽 2열 같은 경우 특히나 그 트렁크 공간하고 2열석하고의 뭔가 구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철판이 더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도어가 원래는 문하고 도어랑 같이 연결이 돼서 안정성에서 문제가 없게끔 되어 있는데 얘는 약간 뾰족한 부분이 나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다가 애들이나 또는 좀 키가 좀 작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부딪힐 수도 있겠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거기를 약간 고무 같은 거라도 살짝만 대줬어도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뭐 아마 나중에는 좀 개선이 되겠지. 페이스리프트 되고 하면은 개선이 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살짝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 그래서 어찌됐건 외부 뭐 전체적으로 요 정도 내부도 그렇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또 운전이죠. 어느 정도의 승차감과 어느 정도의 파워 우리한테 만족도를 줄지가 궁금한데 스펙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스펙 큐. 2020년식 쌍용 렉스턴 스포츠 2.2 4WD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2157cc 디젤 연료 자동 6단 변속기 마력은 181 토크 40.8 연비 9.8 휠베이스 3100 공차 중량 2100 가격은 2895만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차 같은 경우 중량이 2100 2톤이 넘어. 근데 아무래도 이 차가 프레임 바디다 보니까 바디 자체가 무게가 좀 있고 우리가 아까 문 열고 닫을 때도 느꼈지만은 문이 그냥 철판이 콩콩 너무나도 무거웠지. 그만큼 문짝 자체도 많이 무겁고 그러니까 철판도 좀 무겁고 그리고 근데 180마력 이게 40.8 토크 사실 스펙상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 일단 한번 운전해 볼게요. 저희가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첫 느낌 자체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쌍용차가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무 조용해요.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렇게 정숙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정말로 들 정도로, 심지어 이거는 픽업 트럭인데 정말로 너무나도 정숙을 해서 깜짝 놀랐고, 지금 저희가 아이들링 시가 거의 한 30 후반에서 40 초반, 그리고 저속일 때가 40 후반 정도 나오거든요. 야, 이게 픽업 트럭에서 나올 수 있는 소음 측정이야? 아니, 세단에서도 아이들링 시 30대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0대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소음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정숙하게 잘 해놨고, 그다음에 지금 디젤로서 전해지는 진동 자체들도 너무나도 잘 막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껴지는 진동 자체도 생각보다 전달되는 게 너무나도 적고, 그 다음에 더욱더 놀라운 건 뭐냐면, 차가 워낙에 우리가 아까 외부 볼 때도 그렇고 너무 빵빵해가지고 야, 이거 차가 좀 분하고 무겁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운전을 딱 시작을 해보니까 아니야. 너무 가벼워. 가벼운데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프레임 바디고 2100이 넘는 무게라서 묵직하니 안 나갈 줄 알았는데, 또 나가는 거는 첫 느낌 자체가 가볍게 나가.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놀라운데, 어때, 조수석은? 거의 이제 진짜 말했듯이 노하우를 응집시켰다가 이번에 야, 이번에 마크 박아, 자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빵 하고 보여준 것 같아. 진짜 너무 조용하고, 제가 원래 좀 약간 차고가 높으면 약간 무서워하잖아요. 롤링도 무섭고 진동도 무섭고 일단 불안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았는데, 아니, 문이 단단해서 그런가? 소음 부분을 일단 딱 막아주면서 괜찮아, 안심해, 약간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새로워. 와, 진짜 이게, 야, 이게 진짜 많이 세대를 거듭날수록 정말로 발전을 많이 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첫 느낌 자체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차의 시야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그 SUV가 아니고 트럭 탄 것 같이 너무나도 높아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한테 진짜로, 원래 트럭 운전할 때가 이 전고가 높다 보면 내려다 보니까 시야 자체가 되게 편하고 좋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워낙 차가 높다 보니까 전방 시야 자체에서도 시원시원하니 너무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로 이게야말로 화장 거울이야. 우와, 진짜 너무 크게끔 들어가 있어서 사각지대 없이 너무나도 잘 보인다는 거는 진짜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시야에서 아쉬운 거는 후방 시야인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후방 시야 물론 유리가 서 있기도 하지만 저게 지금 가로바 같은 이제 쇠 바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 부분에서 좀 가려지는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시야 자체가 유리로 되어 있긴 하지만 좁고, 그 다음에 뒤쪽에 대한 공간에 대한 감을 정확히 익히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는 조금 후방에서 주차하거나 이럴 때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행인 거는 역시나 이 차 같은 경우도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화질도 너무나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서브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차 말고 다른 등급 같은 경우는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 같은 그런 그 옵션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서브가 많이 돼서 뭐 시야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래도 큰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도 보면 잘 들어가 있는데 느낌이 약간 현대스러워. 진짜 현대 같아. 왜냐면 지금 그 형태도 비슷해. 그 가운데 LCD 창 넣어주면서 여기에서 각종 정보 보여주는 거랑, 그 다음에 또 의외로 또 이번엔 색깔도 파란색을 썼네. 그러다 보니까 계기판 자체가 좀 뭔가 현대스럽기도 한데, 역시나 뭐 우리가 현대 기아차 탈 때도 얘기했지만 그 계기판에 대한 시인성은 워낙 좋다라고 늘 얘기를 했어서 뭐 이 차 자체도 시인성은 좋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야 같은 경우는 후방 시야, 이 룸미러를 통해서 보이는 후방 시야만 조금 좁고 좀 제한이 된다라는 걸 제외하고는 준수한 편입니다. 이 차 핸들 담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의외로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4 정도? 4나? 어떻게 보면 3 정도까지도 내려갈 정도로 되게 가벼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첫 느낌 자체가 차가 되게 둔하고 무거울 줄 알았는데 차가 가볍게 나간다고 느끼는 게 사실 이 핸들의 담력이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들 자체가 되게 가볍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운전을 할 때 좀 더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 물론 고속 안정성에서 조금은 불안감을 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불안감보다는 오히려 가벼움으로써 얻어지는 이점이 더 크다라고 좀 느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진짜
렉선 스포츠에서 가장 놀란 게 핸들 부분인데 가죽 질감이 너무 좋아. 가죽 질감이 진짜 좋고, 그 다음에 손 자주 닿는 부분에 타공 가죽 들어가 있어서 이 미끄럼도 없고 정말 그립감이 너무 좋고, 특히나 나 같은 경우는 핸들 밑쪽 부분을 많이 잡고 운전을 하는데 밑에 부분은 또 두껍게 놨어. 두께가 달라. 남자분들의 차주분들의 좀 입맛에 맞게 잘 그렇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또 핸들 두께 자체가, 림의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는 밑에 잡고 운전할 때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야. 안정감도 있고. 그래서 이 핸들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만족스러워. 이 차에서 가장 만족도가 좋은 거는 나는 핸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핸들을 정말 가볍게 한 거는 내가 보기에는 쌍용이 신의 한 수였어. 이거는 가볍게 했어야지만 오히려 운전하기에도 더 편하고 쉽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그래서 핸들에 대한 부분의 만족도는 진짜 좋다. 이 차의 승차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일반 SUV나 그 다음에 세단에 대비해서는 얘가 승차감이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후륜 쪽에 들어가는 서스펜션 자체가 멀티링크가 아니고 화물차에 들어가는 이제 코일 스프링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자체에 좀 거기에서 주는 떨어지는 승차감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야지만 또 짐을 실을 수가 있고, 또 힘도 좀 견인력도 늘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에 맞춰서 이제 서스펜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승차감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는데, 기준을 SUV나 세단이 아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얘는 어떻게 보면 픽업 트럭이란 말이지. 그렇죠. 트럭이라는 거에 전제를 두고 승차감을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그냥 롤스로이스급이지. 픽업 트럭계의 롤스로이스. 픽업 트럭계의 롤스로이스급이야. 왜냐면 일단은 밑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디젤로서의 특유의 진동이나 소음이나 이런 게 안 올라오다 보니까 운전자한테 주는 피로도 자체가 상당히 많이 감쇄가 되고요. 물론 서스펜션 자체가 좀 워낙 좀 딱딱하게 꽉 하다게 되다 보니까 차 노면에서 올라오는 통통 튀는 듯한 느낌 자체는 있어요. 없진 않아요.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뭐랄까 좀 감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승차감을 픽업 트럭 기준에 봤을 때는 만족도가 너무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이 시트가 아까 우리가 내부 얘기할 때도 말했지만 가죽의 질감도 좋고 홀딩력이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또 이 시트가 크게 한몫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서스펜션에서 들어오는 이런 통통 튀는 그런 느낌들 자체들이 시트에서 많이 흡수를 해주는 듯한 느낌이라서 승차감이 나쁘다라는 느낌이 그렇게 들지는 않거든요. 맞아. 어때? 조수석은? 진짜 픽업 트럭이니까 픽업 트럭을 모니까 타니까라고 감수해야 될 부분이 항상 있었잖아요. 모든 차량이. 근데 이제는 왜 감수해?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픽업 트럭인데 아이들링 시 30 정도의 소음으로 일단 귀도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고, 지금 약간 막 달릴 때 살짝 통통 튀는 거 말고는 오히려 고속에서는 안정감 있어주고 딱 시트까지 잡아주니까 난 지금 얘가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괜찮아. 오히려 얘가 프레임 바디로서 무게가 있다 보니까 고속에 대한 안정성이 훨씬 더 좋아요. 좋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고속에서에서 한 가지 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풍절음은 들려요. 근데 그거는 이해를 해야 돼. 왜냐하면 차 자체가 높고 그렇죠. 크고 바람을 받는 면적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풍절음 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해야 되는데, 그 풍절음에 대한 부분들도 억제 자체를 잘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대한 승차감 자체도 상당히 좀 좋게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희가 코란도 스포츠를 탔을 때 말했던 승차감에 비하면 그렇죠. 정말로 거짓말 좀만 못하면 100배 정도는 좋아지지 않았나. 왜냐면 그때 남이가 차를 타면서 코란도 스포츠를 빨리 내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힘들다, 멀미난다, 어지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 영상에선 얘기를 안 했지만 남이는 이거를 사고 싶대요. 세컨카로 갖고 싶어. 세컨카로 갖고 싶대요. 그 정도로 조수석에서 느껴지는 승차감 자체가 워낙에 좋게 느껴진다는 거고, 운전하는 저로서도 기준 자체를 픽업 트럭이라는 기준에 놓지 않더라도 그렇지. 그냥 일반 SUV라는 기준에 놓더라도 나는 승차감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봐요. 그래서 승차감에 대한 부분은 월등히 좀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얘는 깜빡이 소리가 왜 이렇게 청명하게 좋냐. 귀여워. 번외로 약간 마동석 배우님 느낌 같지 않아요? 등치 큰데 똑딱똑딱 귀여움이 있어. 이 깜빡이 소리가 일반 다른 차들과 다르게 되게 청명하게 좋아가지고 깜빡이 소리가 또 상당히 좋다라는 게 또 의외의 또 매력 포인트가 있는. 그래서 승차감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코란도 스포츠를 타봤던 사람이라면 무조건 좋게라고 느껴질 정말. 수밖에 없고 늘 세단만 타셨던 분들이 이 차를 얘기를 하면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일반 SUV를 오래 타셨던 분들이 이 차를 탔을 때에 대한 승차감을 얘기할 때는 거의 비등비등하다? 맞아. 또는 어떻게 보면 얘가 좀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가는 엔진의 질감이나 이 느낌들 자체가 왜 내가 아까 롤스로이스 얘기를 했냐면 되게 부드러워. 저속에서 나가는 게 뭔가 답답하거나 렉이 있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로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잘 나가주다 보니까 나는 진짜로 좀 픽업 트럭의 롤스로이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럼 가속 한번 해볼게요. 네, 가속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1400부터 토크가 터져주다 보니까 알펜 1400부터 그 100km 급가속에 대한 뭔가 답답함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느껴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 자체도 뭔가는 좀 궁합이 약간은 좀 잘 맞는 듯한 느낌? 그래서 물론 변속 충격은 있었어요. 급가속 때 변속 충격은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가속을 올리는 데에 대한 답답함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거든요. 어땠어? 옆에서 탔을 때는? 급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좀 너무 버겁다 이런 느낌이 1도 없이 그냥 그 정도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스펙 아까 알아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체감적으로는 아주 괜찮았어요. 급가속 해보니까 전혀 부족하지 않았고 괜찮다라고 좀 느껴졌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무게가 있어서 조금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살짝 밀리기는 하지만 막 불안하다의 그런 정도는 아니라서 브레이크 자체도 좀 잘했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일상 영역에서의 이 세팅 자체를 너무나도 잘해놓은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잘 뽑은 것 같아. 왜냐면 큰 차를 탈 때마다 약간은 저도 부담감을 갖지만 차주도 부담감을 갖잖아. 일단 큰 차, 무거운 차, 무겁게 돌리거나 크거나. 근데 차를 부담감을 갖고 접하는 게 아니고 지금 효준 씨를 제가 바라봐도 되게 편안하게 운전을 하고 있어요. 이 큰 차를 움직이는데 편안하게 돌리고 편안하게 나가주고 그러니까 차주에 대한 부담감까지 잘 떨궈낸, 그렇지. 잘 만들어낸 차인 것 같아. 너무 칭찬만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코너링 같은 경우도 차의 크기나 길이에 비해서도 얘가 아까 얘기했던 서스펜션 자체를 워낙 하드하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탔던 일반 렉스턴 차량이나 스포츠 차량 대비 전혀 꿀렁임이 별로 없어. 원래 좀 약간의 뒤뚱거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별로 없네요. 크게 생각보다 뒤뚱거림도 없고 코너링 자체도 조금 더 안전하게 좀 도는 듯한 유턴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일상 영역에서에 대한 세팅 자체를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해놔서 왜 이 차가 10만 대가 팔리고 인기가 좋은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래서 직접 타보니까 내가 갖고 있던 선입견들이 정말로 많이 무너졌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일반 픽업 트럭 차량이 아니라는 거 그 부분도 좀 충분히 염두에 둘 만하다. 예, 그러면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총평에서 장단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총평에서 봬요. 예, 저희가 시승을 마쳤는데요. 이 차량 장점을 얘기하면 첫 번째는 나는 디자인. 디자인이요? 왜냐면 정말로 이제는 제대로 된 픽업 트럭으로서의 그런 웅장함과 크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세련됨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디자인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픽업 트럭을 샀는데 약간 충족되지 않았던 그 2%의 그 몸집까지 지금은 충족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게 나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승차감. 승차감이 반전 매력이죠. 반전 매력으로서의 정말로 너무나도 충격으로 나는 다가와서 기억해주세요. 픽업계의 롤스로이스. 그래서 정말 승차감이 너무나도 좋게 느껴졌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소음과 진동에 대한 억제가 너무나도 잘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장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번째는 이제 이거는 좀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연비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연비를 측정했을 때가 8.6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야 그럼 연비 안 좋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왜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SUV 디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안 좋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좋아. 근데 이게 픽업 트럭으로서 트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상당히 괜찮아.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시내 운전의 연비가 한 8 정도 나오고 고속 운전이 한 12, 13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연비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이 차의 크기, 무게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준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연비 부분에서는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은 어떤 사람들은 또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요거는 호불호가 나뉠 것 같고요. 5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세금에 대한 또 그 혜택. 아무래도 얘가 화물차로서 가다 보니까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도 혜택을 또 많이 받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크게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단점 같은 경우는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주차할 때 그죠. 이제 얘가 공간을 많이 차지해. 그래가지고 이제 문콕에 대한 부분이 자유롭지가 못하고 그다음에 좀 타고 내릴 때 그 공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좀 아직은 한국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주차 공간을 좀 많이 넓혀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옛날 기준으로 그렇죠. 주차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좀 주차 공간에 대한 차급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뭐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2열석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조금 더 발전을 해서 각도까지도 좀 뭔가 조절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좀 욕심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땠어 오늘? 정말 저희가 단점을 굳이 꼽은 게 그렇지. 얘 자체가 등치가 커요. 얘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 요거 말고는 정말 찝을 게 없네요. 진짜 픽업 트럭인데 이제 타는 사람에게까지 편의상황과 옵션과 안정감까지 만족도를 최상으로 올려주면서 말씀하신 대로 픽업 트럭의 효율성, 뭐 무게 이런 거 믿고 끌 수 있는데 저도 연비 부분은 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공감을 하거든요. 이걸 믿고 탈 수 있고 이걸로 장거리를 뛰거나 무게를 칠 때도 부담 없이 이끌고 다닐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장점이 5개고 구조적인 한계가 단점이 2개란 말이야. 진짜 얘는 정말 롤스로이스급이에요. 픽업 트럭계에서는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렉스턴의 이미지를 얘로 인해서 그 이제 한계선을 딱 무너뜨려준 느낌이라서 저는 얘가 되게 혁신적이라고 느껴요. 사실 우리가 그 전에 렉스턴을 탈 때도 엔진 그 악셀의 반응 속도가 느리다, 한 박자 쉬고 나간다, 막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했는데. 오늘 렉스턴 스포츠를 타면서 그동안의 렉스턴은 정말 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반응 속도 빠르고 소음 억제 잘 되어 있고 실제로 왜 이 오너분들이 이 차량을 타면서 만족도가 높고 칭찬을 많이 하는지를 타보니까 알겠어요. 맞아요. 사실 제가 타보기 전에는 그 전에 우리는 이제 선입견들이 있었고 안 좋은 기억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저 차를 왜 굳이 살까? 저렇게 크고 둔하고 안 좋은 차를 왜 살까라는 생각이 진짜 셌었어요. 선입견이. 근데 막상 오늘 타면서 우리가 정말로 잘못 생각하고 쌍용이 정말로 많은 발전을 이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강하게 들고 렉스턴 차량 추천할 만합니다. 맞아, 진짜로. 맞아. 추천할 만하고 지금 쌍용이 좀 여러 가지 요소로 좀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에 또 미스터 트롯에 또 임영웅 씨를 또 발탁을 하면서 맞아요.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고 있는데 좀 쌍용이 잘 됐으면 좋겠어. SUV 강자로서 국내 랜드로버 같은 그런 그 SUV 강자로서의 좀 브랜드로 좀 자리를 잡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 타이틀곡이 딱 맞네요. 이젠 나만 믿어요. 아주 딱 맞는 캐릭터인데. 그래서 어찌됐고 오늘 시승 저희는 렉스턴 스포츠 차량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거나 또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성의성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 재미있는 시승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